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했지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암기사항이 신청 의무죠. 신청 의무가 딱 나오게 되면 내가 암기한 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그 다음 등기 신청 절차가 신청에 의해서 할 거냐, 촉탁에 할 거냐, 직권해야 할 거냐, 명령해야 할 거냐를 구분해야 된다. 그걸 구분하려면 직권과 관련되는 조건이 반드시 암기돼야 되는데 다 암기하기가 어렵다면 일단 보존 등기와 말소 등기 그 두 개라도 정확하게 암기해라. 특히 말소 등기. 말소 등기에 오늘 A4 용지를 하나 딱 갖다 놓고 목수 1, 2에 환매, 중간, 단위 같이 한번 적어놓고 목이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 수가 뭔지를. 그 다음에 1, 2가 뭔지를 생각을 해서 내가 지문이 나왔을 때 말소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 내가 암기한 직권에 의한 등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그 해당한다 하면 직권으로 가면 되고 해당하지 않으면 뭐로 간다? 신청으로 간다. 이렇게 지문을 좀 분석하는 습관. 그냥 감각으로 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감각으로. 그렇게 해서 직권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정리가 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신청으로 이제 넘어갈 거잖아. 그지? 신청으로 넘어가면 지문을 읽었을 때 바로 이게 단독인지 공동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힘이 키워진다고. 그래야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뭔지를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채권자 대위 신청이 나오면 그냥 나는 문제 풀지 않고 항상 갑, 을, 병 이렇게 적어 놓고 나는 문제를 풀겠다라는 마인드. 그 다음 자기 계약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리가 어떤 말이지라는 용어의 정의. 그거까지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까지. 자, 그 다음 지금부터는 이제 뭐다? 단순 암기 사항의 영역으로 넘어오는데 시험 문제는 신청 정보. 정보라는 글자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은요. 신청서라고 읽으시면 돼요. 첨부 정보 할 때 정보라는 글자가 헷갈리면 첨부 서면 이렇게 읽으시면 돼. 되겠죠? 그러면 신청 정보는 등기 신청서를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다? 등기 신청서 이렇게. 그러면 신청 정보 이거 한 문제, 첨부 정보 한 문제 이렇게 각각 한 문제 나오는 해도 있었고 두 개 중에서 뭐다? 한 문제 나오는 해도 있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나온다. 어떤 내용인지. 근데 신청 정보는 통상 독립적인 문항으로 나오고 첨부 정보는 총론에서 나올 때는 박스형으로 나온다. 총론에서 나올 때는 박스형으로 기역, 니은, 티끌, 리을 해가지고 첨부 정보와 관련해서 뭐라 나와가지고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된다. 뭐다 주소지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 정보 제공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왔을 때 O인지 X인지를 판단하는 유형의 지문들. 근데 만약에 첨부 서면이 이런 유형으로 안 나올 때는 강론에서 나온다. 강론. 가령 지상권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3번 지문에 토지 일부의 지상권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O 이렇게. 그럼 대장을 제공해야 된다. 이러면 X 이렇게 하는 지문으로 정답 결정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가 돼 있어야 한다? 암기.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즉 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 말이 딱 나왔을 때 앞에 내용이 대장 정보를 제공하는 건지 하지 않는 건지를 내가 암기 안 돼 있으면 이게 풀려 안 풀려? 안 풀리지. 그러면 봐봐.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 신청 시에는 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O인지 X인지 구분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O인지 X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 정보가 어떤 등기 신청 시 제공되는지를 암기한 사람은 풀 수 있고 암기한 사람은 못 풀고 그게 끝이야. O일까 X일까? 전세금 증액을 원인으로 전세권 변경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부동산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인 대장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OX? 모르겠죠? 모르면 뭐 한다? 실제 오늘이 10월 25일이었으면 한 문제 틀린 거예요, 그냥. 쉽잖아요, 그죠? 아주 심플하죠? 그냥 틀린다, 이렇게. 예. 아무도 답을 할 수가 없을까, 혹시? 보이멜변이라고 외웠어? 그치. 보이멜변이라고 외웠지.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 이전, 멸실? 부동산 표시 변경. 그럼 여기 전세권 변경이라 했잖아. 그럼 제공해야 안 해? 그럼 암기했네, 지금. 이 내용 안에 이게 있어, 없어? 없잖아. 없으니까 제공한다 이라면 뭐다? X. 제공하지 않는다. O. 이거 답이야, 그냥. 그러니까 보이멸변, 소유권 보존. 그러니까 보이멸변을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암기해야지.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멸실,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이 경우에만 제공한다. 그러니까 전세금 증액을 원인한 전세권 변경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장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뭐다? X. 결국은 이거지. 그럼 이거 암기하고 있으면 뭐다? 맞추는 거고. 암기 못하면 틀리는 거. 아주 간단하다. 아주. 그죠? 하나 더 해볼까? 소유권 뒤에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이게.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이렇게 나왔어. 의무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OX. 그럼 주소지 증명 정보는 언제 제공하는지 알아야 되잖아. 누구 거 제공하는지. 그죠? 그 모르면 뭐다? 또 오늘 시험이었으면 뭐다? 틀렸네. 예. 지금 현재 여러분의 수준이 이거라고. 이거. 그러니까 기본적인 암기사항이 내가 되어 있지 않는구나라는 거. 주소지 증명 정보는요. 항상 권리자 것만 제공합니다. 그래서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무자 걸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만큼은 의무자의 주소지 증명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이니까 의무자 거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누구 것만? 권리자 것만 제공한다고요. 권리자 것만. 됐나요? 네.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내고 있느냐면 결국은 여러분이 등기도 암기가 안 되면 풀 수가 없구나. 단순 암기 사항들은 암기를 해줘야 한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 단순 암기 사항에 제 머릿속에는 다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지적법하고 비교했을 때 등기법의 단순 암기 사항은 3분의 1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번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래요? 지번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암기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번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임야대장 임야대에는 산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해야 한다. 지번은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지번을 부여할 때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순차로 부여한다. 지번 한 개의 암기 분량이 첨부 서면 전부의 암기 분량보다 더 많아요. 실제. 근데 우리는 지번을 암기할 때는 어렵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암기하진 않거든요. 그죠? 신규 등록 전화 등신 본부 다만 여러 필지이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되어 있거나 부번을 부여하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본번에 본번으로 한다.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 나머지는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이렇게 암기 쭉 하잖아, 그지? 그 암기 분량 있잖아. 그 한 개가 다 암기돼야 지번 한 문제 풀 수 있거든. 근데 첨부 서면에 암기하는 내용이 있잖아. 지번 한 개의 암기 분량이 반도 안 돼. 그런데 우리의 느낌은 뭐냐? 지번을 암기하는 게 조금 쉽다라고 느끼고 등기는 암기하는 게 뭐다? 어렵다라고 느껴. 이거는 뭐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다? 암기하는 건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인 문제예요. 심리적인 문제. 실제 등기는 어려워. 등기는 어려워. 지적은 쉬워. 지적은 그냥 암기만 하면 풀 수 있어. 라니까 책을 펼쳐도 지적법을 펼칠 때는 부담이 없는데 등기법을 펼칠 때는 뭐한다? 부담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지 실제로는 암기 분량을 따지면 있잖아요. 여러분 지목 28개 다 암기해야 되잖아. 정답. 그지? 그런데 지목의 5분의 1이 신청 정보야. 이거 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심리적인 어떤 뭐랄까 거부감 그걸 없애야 돼요. 심리적인 거부감. 그러니까 내가 등기는 지적 암기 분량이 다 합쳐도 3분의 1도 채 안 되는데 내가 왜 하지 않았을까? 그냥 글자 퍼즐 맞추지 글자 게임 해도 되는데 대장이 나오면 딱 4글자거든. 보, 이, 멸, 변. 그러니까 첨부정보에서 나오는 지문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멸변. 주소지 증명정보. 자, 봐봐. 주소지 증명. 바로 암기해버려. 대장 나오면 보이멸변. 도면은 부동산 일부에 뭐다? 용의권. 부동산 일부 용의권은 암기돼 있잖아. 그럼 그때 도면 제공한다. 암기돼 있지? 그러면 주소지 증명정보와 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정보는 누구 것만? 권리자 것만. 의무자 거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주소지 증명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의무자 거 제공한다. 인감은 의무자가 소유자일 때 제공한다. 의무자가 소유자가 아니면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어떤 서면이 들어갔을 때 인감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 다라고. 지금 읽은 게 다라고. 그러니까 몇 줄 안 돼. 그런데 뭐다? 선입견. 등기는 어려워. 여기서부터 이미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는 거야. 지적은 암기할 때 좀 쉬워. 이런 거.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공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렇잖아. 지적의 문제를 모의고사를 풀어도 지적을 풀 때는 내가 이 부분 암기 안 됐으니까 조금 미흡하니까 내가 암기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등기는 암기돼 있으면 풀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등기는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대부분. 수험생들에게 팽배되어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오히려 암기 분량이 훨씬 더 적다. 그럼 어떻게 하자? 암기하자. 이제 암기하자. 지금이라도. 테스트 가볼게요. 자, 등기 신청 정보부터 해서 우리 암기해 볼게요. 네, 그래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 등기를 신청하려면 신청 정보, 신청서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데 관공서 촉탁에 한 경우에는 등기 촉탁서를 뭐 하면 된다? 제공하면 된다. 등기 신청은 이제 방문 신청,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해서 출석해서 신청서 및 첨부 정보를 뭐한다? 제출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런 지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2번 지문에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이 말은 항상 어떻게 치환시키느냐? 방문 신청과 동의어다. 이렇게. 그럼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 나오면 뭐라 읽어라? 방문 신청 이렇게 읽으시라고요. 그럼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이라는 용어는 뭐냐면 등기 신청서 있잖아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고 전자 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제출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신청입니다. 그러면 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등기관에게 뭐 해라? 제출해라. 그래서 방문 신청이라는 표현으로 쓰면 더 편합니다. 방문 신청하라고 하는 신청에는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그 입력한 신청 정보를 서면으로 뭐해서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그 말은 뭐다? 여러분이 임의로 작성한 거 신청서 제출하지 말고 표준 양식에 맞는 신청서에 뭐다? 입력해서 그거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요.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요거 읽을 때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이 말을 뭐로 바꿔라? 일반
임의 대리는 이렇게 바꾸면 편하겠죠?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요. 전자표준 양식에, 여러분이 이제 들을 때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이렇게 나오면 뭐다? 일반 임의 대리인 이렇게 하는 게 편해요. 자,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OX, X. 바로 읽으면 일반 임의 대리인은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읽히잖아. 그러면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방문 신청이잖아. 방문 신청은 일반 임의 대리인도 가능하잖아. 그지? 근데 출제는 이 지문 왜 냈을까? 이유가 하나겠지.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을 전자신청처럼 해석해버리면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자는 신청할 수 없는 게 맞잖아. 그걸 노린 거라고. 그러니까 전자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방문 신청이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됐고요. 자, 그 다음 등기 신청은 일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여기에서 일건당 이렇게 일건당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개의 부동산 이게 일건당이라는 개념과 같아요. 즉 등기 신청할 때는 한 개의 부동산에 몇 개의 신청서? 하나의 신청서 이렇게. 그러면 부동산이 봐봐요. 부동산이 하나, 둘, 세 개면 신청서 몇 개 들어가야 되는데, 세 개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뭐하거나,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할 경우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뭐로 할 수 있다? 일괄해서 신청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건, 대법원 규칙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신청하면 되고,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것은 뭐만 암기하면 되겠다?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뭐만 하면 동일하면 이렇게.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일괄해서 제공할 수 있다. 자, 이 지문이 올해 신설된 거잖아요.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까지 같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조문이 삭제되었다고요. 그럼 관할은 달라도 원인과 뭐만 목적만 동일하면 뭐 할 수 있다? 일괄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 매매 계약을 해봐요. 저기 여러분이 강남에 있는 부동산 하나,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하나, 그걸 오늘 우리 평촌에서 만나서 매매 계약서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한 방에. 그러면 원인은 같죠. 매매. 목적도 소유권 이전 같죠. 그죠? 그러면 강남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등기 신청서, 과거에는 관할 등기소가 지금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거 일괄해서 신청할 수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관할이 달라도 이런 경우에 원인과 목적이 같으면 하나의 신청서에 두 개의 강남, 제주도 다 신청할 수 있다고. 그럼 등기소는 어디 가는데요? 제주도 가도 되고 강남에 가도 된다고. 됐나요? 그러면 그렇게 바뀐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등기는 전부 다 전산화가 다 이루어져 있거든. 그러니까 강남에서 제주도 거 같이 일괄해서 신청하면 등기관이 뭐 한다? 제주 등기소 들어가지고 열어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다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관할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에만 이 말 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관할이 달라도 가능하니까. 여기까지 되겠죠? 예. 해결. 자, 그 다음에 일괄 신청에 또 특례가 있다. 특례. 자,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자,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 목적과 등기 원인이 뭐하거나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부분 규칙에 의하여 정하는 등기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등기 신청에 따른 등기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금방 이야기했던 거하고 뭐다? 똑같은 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니은집은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자,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요역지 지역권, 공동저당 등기 또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역지 지역권을 기준으로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승역지와 요역지는 일반적으로 관할이 같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승역지와 요역지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승역지는 A 관할, 요역지는 뭐다? B 관할일 수도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등기한이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면 요역지는 관할이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등기한이 직권으로 등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이거 지역권에서 나옵니다. 우리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 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관할이 다르면 직권으로 할 수가 없었고 승역지 등기소의 등기관이 누구에게? 요역지 등기소의 등기관에게 뭐한다? 알려줬다고. 니네들 토지가 요역지니까 거기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해라고. 근데 이제는 그런 절차가 있다 없다? 없다. 삭제되었다고. 관할이 같든 관할이 다르든 등기한이 직권으로 다 뭐 할 수 있다?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왜? 전산화가 되니까 띄워가지고 등기한이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할 등기소가 뭐한 때도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예. 그 다음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뭐다? 유증으로 인한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등기 신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과거에 자 봐봐요. 아버지가 재산을 남겨놨는데 강남에 호텔 하나, 제주도에 호텔 하나 이렇게 재산을 남겨놨다고. 그럼 상속 등기를 해야 되잖아. 해야 되거든. 그럼 과거에는 관할이 서로 뭐하다? 다르니까 상속 등기를 하러 갈 때는 강남에 가서 상속 등기하고 또 가서 제주도 가서 또 상속 등기 따로 해야 됐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한다? 관할이 달라도 하나의 어느 등기소에서 다 신청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 결론은 뭐다? 등기가 전산화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유증 마찬가지예요. 유증이란 개념을 아셔야 된다, 그지? 자, 제가 재산이 많아. 제가 강남에도 빌딩을 가지고 있고, 제주도에도 빌딩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강남에 있는 빌딩과 제주도 빌딩 여러분 하세요. 줄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등기를 하려면 원래는 어디에 가서 해야 한다? 강남 가서도 하고, 제주도 가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두 개 중 아무 곳에 가서 신청하면 두 개의 부동산 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한에 기록해준다라는 겁니다. 결론 지을게요. 이 내용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기인한다. 다 등기가 이제 거의 99.99%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할이 달라도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 모든 등기 사건이 다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관할 등기소에 가서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라면 그 조건이 뭐다? 상속이나 뭐다? 유증 또는 뭐다? 등기 원인과 등기 목적이 뭐한다? 같을 때 됐나요? 그 다음에 요역지라든지 공동저당 등기도 관할이 뭐하다? 달라도 등기관이 다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이걸 선생님 이제는 관할 등기소의 개념이 없어진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특례니까 이런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암기해놔야 돼. 올해 신설된 거라고. 나올까 안 나올까? 난 나온다고 봐. 나온다고 봐. 나온다고 보는데도 안 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괄 신청해가지고 이게 대부분 규칙이라고 돼 있잖아. 그 위에서 아까 이 말 나왔잖아. 계속. 봐봐요.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밖에 대부분 규칙으로 정할 경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얘네들은 위에 조건과 상관없이 이런 경우에는 일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대부분 규칙으로 딱 정해놓은 게 있다고 있는데 다 암기하지는 말고 일단 하나만 암기하자. 그게 뭐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거 하나만 암기하자. 동일 채권을 담보할 때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등기할 때 동일 채권에 대해서 A 부동산, 을의 부동산, 그 다음에
병의 부동산. 소유자가 뭐하다? 다른. 갑, 을, 병. 얘네들이 담보를 제공하는데 다만 채권은 뭐한다? 동일 채권이 돼야 돼. 상용이가 돈 빌렸다고. 그 담보 제공하는 사람이 갑, 을, 병일 수 있잖아. 이럴 때는 소유자가 달라도 이 세 개 뭐한다? 담보를 세 개가 달라도 일괄해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등기촉탁, 매각대금 지급 후 등기촉탁 요 지문은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그래서 기억 지문 하나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예. 그다음 신청인, 기명날인, 신청 정보에는 법정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이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신청 정보가 여러 장일 때 신청서가 몇 장이다? 여러 장일 때는 뭘 해야 한다? 간인, 신청서 사이에 도장 꽝꽝꽝꽝 찍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지문들 전부 다 단순 암기 사항들입니다. 간인해야 되는데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중 1명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그중이라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중이라는 말은 권리자 중에서 한 명, 의무자 중에서 한 명이지. 다 통합해가지고 한 명은 아니에요. 그중 1명이니까 권리자 중에서 한 명, 의무자 중에서 한 명.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신청 정보, 신청서를 뭐 한다? 정정을 하려고 해. 그럼 등기 신청서에 내용을 바꾸려고 해. 수정을 하려고 한다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5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기록된 거야. 5천만 원인데. 그럼 수정해야 되잖아. 그럼 수정할 때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수정되었다는 걸 다 확인해야 될까? 한 명만 확인하면 될까? 생각해 봐봐. 다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원이 이거 정정된 거 확인했습니다라고 정정인을 신청서에 찍으라는 거예요. 그때는 전원이 뭐 해라? 날인해라라는 거예요. 저당권 등기 신청하는데 설정자가 3명, 저당권자 5명. 그럼 5억을 500억으로 증액한다. 잘못 기록해가지고. 그럼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다 봐야 되잖아. 한 명만 보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정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전원. 간인은 그중 한 명만 됐습니다. 그 다음,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 자, 이거, 자, 암기하자. 자, 신청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은 부원일, 목심, 필관. 다시, 부원일, 목심, 필관. 그럼 어떤 등기를 신청하더라도 부원일, 목심, 필관은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부원일, 목심, 필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가 뭔지는 알아야 됩니다. 부가 뭐다? 부동산의 표시. 그럼 부동산의 표시라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겠다, 그지? 그럼 토지는 뭘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지, 지면. 건물은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소지, 구종면 이렇게. 그럼 시험 문제는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사항으로서 부동산의 표시 이렇게 나올 것 같아. 토지라면 지목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여러분 생각에. 신청서의 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사례가 나오면 신청서에는 토지의 표시를 기록한다. 이렇게 안 나오고 반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고 가야 돼. 토지의 표시가 뭔지, 부동산의 표시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된다고. 그럼 등기 원인은 하나 사례를 들어봅시다.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매매 계약했다라고 합시다. 사례 하자. 건물이니까 신청서에 이 건물의 표시 기록돼야 된다고. 됐나요? 원인은 뭐다? 매매를 기록해라고. 원인일자는 매매계약은 2월 14일 날 했다. 2025년 2월 14일 등기 원인 일자 기록해라고.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기록해라고. 신청인 갑하고 을, 일반적으로 갑하고 뭐다? 을이 신청인이겠죠. 아닐까? 맞죠?
그럼 신청인에 뭘 기록해라?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록해라고요. 이 사람들이 등기부상에 뭐가 되는 자다? 명의인이 되는 자니까. 그리고 명의인이 되어 있는 자도 있죠. 갑은 이미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도 성명, 주소, 주민번호는 기록해야 된다고.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신청인이 누구라면 법인인 경우, 법인 또 등기부상의 명의인 될 수 있습니까? 근데 법인이 신청인인데 그때는 법인에 누가 있을 거다? 대표자가 있을 거거든. 그 대표자가 명의인입니까? 법인이 명의인입니까? 법인이 명의인이라고. 그러니까 대표자는 뭐다?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지 주민번호 기록하지 않는다고. 자, 신청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라고 되어 있잖아.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또 명의인이 될 수 있나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또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수 있냐고요? 예?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태아, 학교, 읍면동리, 민법상의 조합은 없죠? 안 되죠? 그러면 비법인 사단, 재단은 등기부상 명의인이 될 수 있냐고요? 될 수 있다. 그게 모르겠으면 적어서라도 해라니까. 선생님, 그거는 금방 이런 건 당사자 능력이지 명의인이 될 수 있느냐 없냐 그거 아니잖아. 이리 또 생각하면 안 돼요. 당사자 능력이라는 게 등기부상의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 능력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자, 모르면 계속 알아가자. 나 오늘 처음 알았어.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처음 알았어. 그러면 언제까지 알고 가면 된다? 10월 25일까지만 일단 정확하게 알고 가면 돼. 자, 가볼게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또 명의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면 당연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경 등록번호는 당연히 기록하는 거는 당연하고 됐나요? 근데 대표자가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죠? 아니잖아. 아니면 뭐만 성명하고 뭐만 주소만 원래 기록하는 게 맞다고 법인처럼. 됐나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 재단인 경우에는 뭐까지 기록하더라? 주민등록번호까지 기록하니까 시험 문제 잘 나온단 말이야. 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대리인은 명의인이 되는 자입니까?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잖아. 아니니까 신청서에 뭐만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한단 말이에요. 주민번호 기록하지 않는다고. 근데 여기서 대리인은 등기부에 기록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얘네들은 신청서에도 기록하고 등기부에도 뭐한다? 기록해 주는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는 기록해야 되지만 등기부에는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요거까지 이제 참고로 가져갑니다. 등기부에 법무사 이름 기록된 거 봤나요? 못 봤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는 기록하지만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않는다. 거기까지 함께 정리하시면 된다고요. 그다음 채권자 대위 신청 한번 해볼까?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응용해 보자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신청합니다. 가불병 그려졌나요? 명의인이 되는 자는 누구죠? 시험에는 을이라고 안 나온다. 채무자.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는 채무자가 명의인이 되는 자니까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기록해야 되겠죠. 채권자는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죠. 신청하는 사람이죠. 그럼 채권자는 뭐만 기록하면 될까? 성명하고 주소만 기록하지 주민번호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원리예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 채무자는 저당권 나오면 내가 돈 빌리고
담보는 누가 제공했다? 아버지가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당권 문제 풀 때도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돈 빌리고 내가 담보 제공하면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동일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지문 분석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저당권 나오면 항상 돈은 내가 빌리고 아버지가 저당권을 뭐한다? 설정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 편해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채무자는요, 명의인이 되는 자입니까? 채무자가 명의인이 되는 자냐고요. 제가 금방 읽었던 그 사례를 한다면 아니죠. 채무자는 돈 빌린 사람이지. 돈은 내가 담보는 누가 줘? 아버지하고 은행이 하잖아. 채무자는 명의인이 되는 자가 아니. 그래서 채무자가 변경이 될 때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용이 바뀌는 거야. 그러면 채무자는 명의인이 되는 자는 아니니까 성명하고 뭐만 주소만 적지 주민번호 기록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원리만 알면 편하단 말이야. 됐어요. 그런 지문들은 저당권 등기할 때는 채무자는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고 주민번호 기록하지 않는다. 그런 지문들이 다 나오는 거야. 채권자 대의 신청에 채권자는 성명하고 뭐나 주소만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도 저도 나는 원리고 뭐고 다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게 다 암기. 채권자 대의 신청에 채권자는 뭐다? 성명하고 주소.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도 뭐다? 성명과 주소. 법인일 경우에 대표자나 관리인의 뭐다? 성명과 주소. 비법인인 경우에는 뭐다? 성명, 주소, 주민번호 이렇게 암기하면 돼. 여기까지 됐죠? 예. 자, 그다음 자, 그러면 등기필 정보. 자, 부동산의 표시, 원인일자, 등기 신청의 목적, 신청인까지 끝났어요. 그럼 출제인이 좋아하는 게 이거야. 신청인 이거 좋아해. 신청에 관한 사항을 주민번호 기록할 거니 안 할 거니 이런 거 잘 물어본다. 자, 그 다음에 잘 물어보는 게 이거라고. 필. 등기필 정보를 집문서로 오래 한정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세권 등기가 완료되든지 저당권 등기가 완료되든지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완료되면요, 다 등기필 정보는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도 전세권자에게 뭐 준다? 등기필 정보 통지해 준다고. 당신이 전세권자야 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가지 말고 우리가 절차를 잡을 때는 그냥 등기필 정보를 집문서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자, 이 사항의 집문서 누가 가지고 있을까? 지금 등기를 우리 신청서 하고 있잖아. 등기 신청서 하고 있잖아. 그지? 이게 뭐 적는지. 이때 집문서 누가 가지고 있을까? 갑이 가지고 있지. 을이 집문서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기록하면 누가 기록해야 돼? 갑이.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는 항상 누가 기록한다? 의무자가 기록하지. 등기 신청 시 권리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말은 지문이 애초부터 성립할 수가 없지. 없는데 3년 전에 그 정답으로 나왔다고. 등기필 정보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집문서는 갑이 가지고 있지 을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제공이라는 단어야. 지금 계속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제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제공이라는 표현은요, 등기를 뭐 할 때 신청하는 과정에서만 쓰는 표현이 뭐다? 제공이에요. 그래서 제공이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은 등기 신청서에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록은 권리자는 할 수가 없고 누구만? 의무자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해결되었다면, 그래서 우리 법조문에 명확하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선생님, 저는 등기필 정보만 나오면 왜 이렇게 헷갈리죠? 헷갈릴 거 전혀 없다. 용어할 때 마지막 서술어가 제공으로 끝나는지 통지로 끝나는지만 구별을 하면 돼. 제공으로 끝나면 등기를 뭐 하는 단계다? 신청하는 단계고, 등기필 정보와 관련해서 통지라는 글자가 나왔을 때는 등기가 완료된 단계다라는 것부터 구별하셔야 돼.
그러니까 제공이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과정이죠. 누구 거 제공해라고요? 의무자 거, 권리자 거 제공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근데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공동 신청일 경우에 제공하는 거예요. 공동일 때만. 그러면 단독 신청일 때는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단독일 때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단독일 때 딱 한 가지만 된다, 예외. 그게 뭐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에 의한 권리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무자의 등기 필 정보를 뭐해라? 제공하라라고 돼 있다고요. 그러면 선생님 이 예외는 딱 하나만 된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 단독일 때도 제공하잖아요. 이렇게 암기하면 안 돼.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암기해야 돼요. 단독일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해야 돼. 근데 딱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그게 뭐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제공한다고요. 이게 작년 정답이었잖아. 35회 시험에. 의무자가. 그럼 승소한 의무자가 무슨 말인 줄 알아야 된다고. 의무자가 승소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는 누가 승소했다는 거야? 매도인이. 그지? 매도인이 뭘 했기 때문에 승소했을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 등기 받아가라 한 거야. 얘가 안 받아가잖아. 안 받아가니까 얘가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야. 됐나요? 그래서 판결문 받아서 매도인이 누구? 매수인 명의로 등기 신청하는 게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라고. 그 시험장에 딱 들어갔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 이렇게 나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완료시와 제공시를 구별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이렇게 나오면 이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인수해 가라는데 매수인이 인수에 협력하지 않으니까 매도인이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을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이구나. 이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용어. 그럼 오늘 처음 들은 분들은 뭐해라? 용어를 선생님 알아라니까 이 용어를 알아야 되겠다라고 이제부터라도 알면 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그럼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이 완료된 경우 나올 수 있잖아. 그럼 누가 앞으로 완료됐다는 거야? 권리자 앞으로 등기가 완료된 거야. 됐나요? 그럼 권리자가 등기 신청한 거야, 이거? 아니잖아. 아니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 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완료되면 권리자에게는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야. 그게 대보 승관 필공의 승이야. 그러니까 이 승은 신청 시에도 문제를 내고 완료 시에도 낸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서술어가 무엇으로 끝나는지를 알아야 되고 첫 번째 제공으로 끝났는지 통지로 끝나는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단독 신청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면 지금 모르겠다. 그럼 지금 들을 때는 그 말이구나 안다. 이러면 안 되겠지. 모르겠으면 뭐 한다. 그 밑에다가 적어야 되겠지. 갑하고 오라고 매매 계약했는데 모르겠으면 여러분만의 언어로 적어놔라고. 갑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내 등기 받아가라고 여러분 임의대로 적어라고. 그리고 그 용어를 알아야 돼. 용어만 알면 다 해결되거든. 됐습니다. 자, 근데 관공서는 천하무적이잖아. 그래서 관공서는요, 관공서란 글자만 나오면 어떤 경우라도 등기 필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라는 글자만 나와도 등기 필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제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아무리 현혹시키는 지문이 나와도 관공서가 나오면 등기 필 정보 제공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다.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끝. 근데 등기 필 정보를 분실 멸실할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뭐다? 출확공에 의해서 가름한다고. 그럼 출확공에서 가름한다. 이 출확공이 또 뭔 줄 알아야 되잖아. 그지? 이 출합공이니까 생각나네. 우리 기출 문제 할 때 제가 이거 할 때 했는데 출합공이 뭐예요, 선생님? 이래가지고 그때도. 그럼 출합공인지 모르면 지금이라도 알고 가라고. 의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등기소에 뭐 하면 된다? 출석하면 등기관 면전에서 확인 조서 작성한다고. 이거 작성함으로써 등기필 정보 제공에 가름할 수 있다고.
근데 의무자가 바빠서 못 가. 그럼 자격자 대리인이 갈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 법무사가 갈 때는 확인 정보, 확인 서면 작성해서 제출하면 가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격자 대리인도 아닌 일반 임의 대리인이 갈 수 있죠? 그때는 의무자 작성 부분에 뭐 받으면 공증받은 서면을 제출하면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출, 확, 공에 의해서 가름할 수 있다. 그럼 출합공 이제 뭐 한다? 암기. 그 다음에 관할 등기소의 표시, 등기소의 표시 및 신청 정보의 제공 연을 올릴. 자, 여기까지 해서 신청 정보예요. 자, 우리 신청서 이거 가지고 1시간 했다. 신청서 가지고 1시간 한 이유가 뭘까? 이거 하나가 시험에 나올 개연성이 올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시간 투자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 정보 반드시 나올 거다 나는 올해 본다. 특히 일괄 신청에 특례 나올 거라고 본다. 일괄 신청에 특례. 그거. 그래서 요거 꼭 좀 챙겨 가십시오. 됐어요. 자, 지금부터 첨부 정보부터는 제가 체크하는 것만 암기하고 가시면 돼요. 잠시 쉬었다가 첨부 정보 보러 가도록 할게요. 네.